이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깊은 밤 강원도 산속이었습니다. 박미선이 차에서 피투성이 남자를 내렸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환자였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어요. 맥박 50회. 너무 약해. 30분 안에 수술 안 하면 죽어. 미선은 신분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어요. 119를 부르면 40분. 그 전에 환자가 쇼크사할 수 있었죠.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살리려는 이 남자가 4년 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강석현, 국회의원, 자신을 고소했던 그 남자를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살렸을까요? 미선과 강석현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 이야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모르고 살린 의사와 기억을 잃은 정치인.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길 밤 9시였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빗길을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강석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56세 사선 국회의원. 짙은 네이비 양복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뒷좌석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내일 당대표 면담. 강석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성사시켜야 해. 차기 대선 후보 경선이 코앞이었어요. 지지율 2위. 1위와 격차는 3%. 내일 당대표 지지만 얻으면 역전 가능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의원님, 최신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25%로 2위 유지 중입니다. 강석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 내일 제대로 해야 해. 조심히 들어오십시오. 전화를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급커브 표지판이 나타났어요. 강석현이 브레이크를 밟았죠. 하지만 빗길이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급히 꺾었지만 차는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스르륵. 차 뒷부분이 옆으로 밀렸어요. 가드레일이 빠르게 다가왔죠. 안 돼. 쾅. 차 옆면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더니 앞쪽 나무를 향해 돌진했죠. 퍽! 차 앞부분이 소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어요. 펑! 하얀 천이 강석현의 얼굴을 강타했죠.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꺾였습니다. 목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정적. 엔진이 꺼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강석현은 에어백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산길이었어요. 깊은 밤, 폭우. 이런 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한 대의 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경차였어요. 운전석에는 박미선이 앉아 있었죠.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미선은 마을 할머니 왕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밤에 열이 났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감기였어요. 해열제를 놓고 왔죠.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비가 정말 많이 오네. 미선이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시속 30km로 천천히 달렸어요. 그때 앞쪽에 부서진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사고? 미선이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켰죠. 손전등을 꺼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머리를 순식간에 적셨어요. 부서진 가드레일로 다가갔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나무에 박힌 검은 승용차가 보였어요. 저기 사람 있어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뛰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한 본능이 작동했어요. 차 운전석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에어백에 파묻힌 남자가 보였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재빨리 목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 있어. 분당 50회. 너무 느려. 눈꺼풀을 들춰봤어요. 동공 반응 있고 숨소리를 들었죠. 호흡 약해. 깨어나세요.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신음을 냈어요.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죠. 미선은 판단했습니다. 두개골 함몰은 없어. 뇌진탕, 이마 열상, 복부 타박상 가능성. 119를 불러야 할까요? 산길이라 최소 40분. 그 전에 쇼크가 올 수 있었어요. 내가 데려가는 게 빠르겠어. 남자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팔을 어깨에 걸치고 경차까지 끌고 갔죠. 일어나요. 조금만 더. 10m가 영혼같이 길었습니다. 뒷좌석에 남자를 눕혔어요. 버텨요. 곧 도착해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었죠. 산 너머 집까지 20분. 그 안에 도착해야 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조심히 달렸죠. 백미러로 남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흐렸어요. 신부는 나중에 확인하면 돼.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야. 폭우 속을 달리는 작은 경차. 뒷좌석에는 의식 없는 국회의원. 운전석에는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의 구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산 너머 집 도착. 밤 11시였습니다. 미선이 남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혔죠. 숨 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즉시 움직였어요. 옷장이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4년 전 병원 나올 때 가져온 물건들. 수술용 장갑, 봉합사, 바늘, 소독약, 항생제.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작하자. 장갑을 꼈어요. 4년 만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환자 상태 재확인. 맥박, 혈압, 체온. 생명엔 지장 없어. 다행이야. 이마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열상 5cm. 봉합 필요해. 베타딘으로 소독했어요. 수술용 바늘에 봉합사를 꿰었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경력이 작동했어요. 바늘을 피부에 찔러 넣었습니다. 푹. 한 땀, 두 땀, 세 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10분 후 마지막 매듭. 끝. 총 8땀. 완벽한 일자였습니다. 거즈를 대고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링거를 걸었죠. 항생제와 진통제. 바늘을 혈관에 찔러 넣었습니다. 들어갔어. 수액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됐다. 미선이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 있었죠.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살았어. 환자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호흡이 안정됐죠. 50대 중후반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일까?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로 나가 뒷좌석을 확인했어요. 가방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없었습니다. 빈 좌석뿐이었죠. 사고 차량에 놔두고 왔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었어요.
남자를 구하느라 정신없었죠. 가방 따위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봐야겠다. 미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일단 살렸으니까 신부는 내일 확인하면 돼. 의자를 침대 옆에 가져왔어요. 앉았죠. 여기서 지켜봐야겠어. 환자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피곤이 몰려왔죠.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의사 본능이 깨어 있었거든요. 환자 호흡 소리, 링거 떨어지는 소리, 모두 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선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미선은 의자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죠. 밤새 환자를 지켜본 탓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색이 좋았죠. 호흡도 안정적이었고요.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반쯤 떨어졌네. 교체할 시간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환자가 깨면 줄 음식이었죠.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끓였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9시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미선이 달려갔죠.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렸죠. 여기가 어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깨어나셨어요?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많이 다쳤어요. 남자가 미선을 봤어요. 이번엔 초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박미선이에요. 의사예요. 미선이 물잔을 가져왔습니다. 물 드세요. 천천히. 남자가 물을 몇 모금 마셨어요. 목이 좀 풀린 것 같았죠.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도 산골. 제 집이에요. 미선이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사고 나셨어요. 산길에서 차가 나무를 들이받았죠. 제가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사고. 남자가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붕대가 만져졌어요. 머리가 어떻게 됐나요? 이마 열상 봉합했어요. 팔담.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뇌진탕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개골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의사니까요. 미선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상이네요. 회복 잘 되고 있어요. 진찰을 마쳤습니다. 상태 괜찮으세요? 며칠 쉬시면 돼요. 남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죠. 저기, 혹시, 네, 제 이름이 뭐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이 놀랐어요. 이름을 모르세요? 네.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 이름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선이 기다려줬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죠. 10초, 20초.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사시는 곳은? 가족은? 모르겠어요. 남자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왜 기억이 안 나죠?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에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며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그때까지 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 회복돼요. 남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신분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옷주머니 확인해 볼게요. 어젯밤 벗겨둔 옷을 가져왔습니다. 정장 바지, 셔츠, 주머니를 뒤졌어요. 핸드폰, 없네요. 지갑도 없고, 셔츠 주머니도 확인했죠. 여기도 비었어요. 다 없어진 건가요? 남자가 낙담했습니다. 차에 가방이 있었을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 가서 찾아올게요. 죄송해요. 패 끼쳐서. 괜찮아요. 환자니까요. 미선이 죽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남자가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죠. 그리고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죽인데 뭐가 맛있다고요? 미선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미선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죽 한 그릇에 감동하는 50대 남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많이 드세요. 미선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산길을 달려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나무에 박혀 있는 검은 승용차. 미선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뒷좌석에도 종이들이 널려 있었죠. 가방, 어디 있지?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조수석 아래도, 뒷좌석 바닥도, 트렁크도 다 뒤졌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미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풀밭을 뒤지고 나무 사이도 살펴봤어요. 10분을 찾았지만 없었죠. 사고 충격에 어딘가로 날아갔나? 하지만 이 정도로 찾아도 없다는 건 이상했어요. 차량 등록증이라도 있나 싶어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빈 공간뿐이었어요. 등록증도 없네. 차 안 서류를 모았습니다. 혹시 신분을 알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종이들을 들춰봤어요. 연설문 같은 거였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안인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이것만으론 알 수 없네.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었죠. 신분 확인이 안 되네. 어떡하지?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실종 신고 들어왔을 텐데.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아직 불안정했어요. 며칠만 더 지켜보자. 기억 돌아올 수도 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죽을 다 먹고 있었죠. 찾으셨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아마 사고로 분실된 것 같아요.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돌아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까지 뭐라고 불러야 하죠? 이름도 없는데. 미선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름, 임시로라도 필요했죠. 돌쇠? 입에서 나왔습니다. 돌쇠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나무를 박았어요. 돌처럼 단단한 나무였는데 살아남았잖아요. 돌처럼 단단하게 사시라는 의미예요. 남자가 그 이름을 음미했습니다. 돌쇠, 돌쇠. 천천히 웃음이 번졌어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렇게 부를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기분이에요. 미선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새 이름이라. 당신은 분명 이름이 있을 텐데요. 가족도 있을 테고, 직업도 있을 테고, 지금 어디선가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며칠 쉬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몸 회복하면서 기억 돌아오길 기다려봐요. 안 돌아오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고요. 네, 선생님.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해요. 환자니까요. 미선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지금은 쉬는 게 일이에요.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에 빠졌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미선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도 부드러웠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사원? 사업가? 가족이 걱정하고 있겠지. 미선이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보자. 기억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안방에 누워있는 돌쇠가 사실은 국회의원 강석현이라는 것을, 4년 전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살렸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며칠 후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고요. 미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수요일 오전 마을 할머니가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요. 미선이 진료하는 동안 돌쇠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선생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돌쇠가 감탄했습니다. 15년 했으니까요. 미선이 할머니 무릎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15년. 돌쇠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돌쇠를 봤어요. 미선이 환자인가? 얼굴색 좋아졌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돌쇠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착하네, 착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이 혼자 사는데 남자 하나 있으니 든든하겠다. 할머니. 미선이 민망해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이 밥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제가 설거지할게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폐만 끼치면 안 되잖아요. 다쳤는데요. 이제 괜찮아요. 돌쇠가 팔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아프지도 않고요. 식사 후 돌쇠가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죠.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수한 사람이네. 설거지 하나에도 진심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돌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울 일 없어요? 쉬세요. 환자인데요. 계속 쉬기만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미선이 생각했어요. 그럼 마당 쓸어줄래요? 네. 돌쇠가 신이 났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낙엽을 모으고 구석구석 깨끗이 했죠. 30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 했어요.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고생했어요. 미선이 물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돌쇠가 물을 마셨습니다. 일하니까 뿌듯해요.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미선은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당신은 분명 중요한 사람일 텐데요. 지금은 마당 쓸기에 행복해하고 있네요.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TV를 켰어요. 7시 뉴스가 시작됐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강석현 의원 실종 나흘째, 경찰 수색 계속. 미선이 귀를 기울였어요. 강석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화면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옆에 앉아있는 돌쇠와 똑같았어요. 사선 국회의원인 강석현 씨는 지난 월요일 밤 강원도 산길에서 연락이 끊긴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은 차량은 발견했으나 본인은 찾지 못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 의원의 비서실에서는 실종 당일 의원이 혼자 강원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쇠가 화면을 봤어요. 저 사람,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돌쇠가 미선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강석현 의원. 엔터를 눌렀죠.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강석현 의원 실종. 산길서 차량만 발견. 사진이 나왔습니다. 크게 확대했어요. 연단에 선 남자.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 지금 거실에 앉아 있는 돌쇠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강석현.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왜 낯익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검색했죠. 강석현 박미선. 기사가 떴습니다. 4년 전 기사들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외과의사 박미선, 정치인 특혜 폭로, 강석현 의원, 박미선 의사 고소, 박미선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선고. 미선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년 전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병원, 외과과장 박미선의 교수실. 30대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책상에 놓았어요. 의원님 수술 일정 앞당겨 주십시오. 미선이 봉투를 던졌습니다. 나가세요. 일주일 후 언론 인터뷰. 강석현 의원 측에서 특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보름 후 고소장 도착. 고소인 강석현, 피고소인 박미선, 혐의 환자 정보 유출, 명예훼손. 6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미선, 환자 정보 유출죄로 의사 면허 정지 6개월을 선고합니다. 미선은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을 봤어요. 강석현이 앉아 있었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듣고 일어나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병원장실. 박 교수 해고 통보서예요. 병원 이미지 실추입니다. 15년 일했는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죠. 혼자였습니다. 15년 경력, 동료들, 환자들. 모든 걸 잃었어요. 강석현 때문에. 미선은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렸어?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4년 전, 날 짓밟은 그 사람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 피투성이 남자. 차에 싣고 수술하고 밤새 지키고 내 손으로 수술했어. 봉합살을 꿰고 바늘을 찔러 넣고
팔땀을 뜬 그 사람이 강석현이었어요. 거실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죠.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기사들이 계속 보였어요. 강석현 의원, 차기 대선 후보 유력, 지지율 2위, 당대표 지지 확보하면 1위 가능. 실종 전 당대표 면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국회의원, 권력자, 지금 거실에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하는 그 사람. 어떡하지?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119를 불러야 할까요? 강석현 의원 여기 있어요라고. 하지만 이미 수술했어요. 사흘 동안 돌봤죠. 밥도 해주고 진료도 하고 일단 살렸는데. 미선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돌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괜찮아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쉬세요.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원수가 내 집에 있습니다. 기억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감사해 하면서 당장 쫓아내야 하나. 하지만 환자였어요. 기억상실 환자. 혼자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럼 끝이었어요. 강석현은 서울로 돌아갈 테고 다시는 볼 일 없겠죠.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4년 동안 증오했어요. 강석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죠. 하지만 사흘 동안 본 돌쇠는 달랐습니다. 순수했고 착했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강석현일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맞아. 강석현이야. 틀림없어. TV에서 본 얼굴, 기사에 나온 사진, 모두 똑같았어요. 며칠만. 미선이 결심했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보자. 기억 돌아올 때까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연기해야 해.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돌쇠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는 끝났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미선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선이 웃으려 애썼습니다. 다행이다. 돌쇠가 안도했습니다. 갑자기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미선은 글을 봤습니다. 강석현, 4년 전 날 무너뜨린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날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만들어 드릴게요. 미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돌쇠가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선은 알고 있었어요. 돌쇠는 몰랐죠. 이 비밀이 얼마나 갈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강석현의 얼굴이 떠올랐죠. TV에서 본 그 사진, 연단의 선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돌쇠의 얼굴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떡하지?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 기억이 생생했어요. 법정, 판사의 목소리, 피고인 박미선,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무너지는 세상, 병원에서 쫓겨나던 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모두 강석현 때문이었죠. 내가 그 사람을 살렸어. 미선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할 기회였을까요? 사고 현장에서 그냥 119만 불렀어도 됐어요. 아니, 119도 안 부르고 그냥 지나쳤어도 산속 깊은 곳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의사였으니까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죠. 제기랄.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아직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돼야지?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매번 그 얼굴을 보면 4년 전이 떠오를 테니까요. 며칠만. 미선이 결심했습니다. 기억 돌아올 때까지만. 그럼 보내는 거야.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6시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죠. 돌쇠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코를 골지도 않았어요. 조용한 잠이었죠. 미선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석현. 4년 전 법정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평화로웠죠. 순수해 보였어요.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7시쯤 돌쇠가 깨어났어요. 기지개를 켰습니다. 눈을 뜨더니 미선을 봤죠.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돌쇠가 일어나 담요를 겠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다행이다. 돌쇠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 세수하고 올게요. 미선은 부엌에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연기. 계속해야 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돌쇠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었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죠. 오늘도 맛있어요. 미선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죠. 선생님, 돌쇠가 불렀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미선이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쟤 때문인가?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돌쇠가 안도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시면 어쩌나 했어요. 미선은 그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이게 연기일까? 미선이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진짜일까? 식사를 마쳤습니다. 돌쇠가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제법 익숙해졌죠. 거품도 적당히 내고 그릇도 깨지지 않게 조심했어요. 다 했어요.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오전 10시쯤 돌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든요? 네. 돌쇠가 의욕에 찼습니다.
시키시는 거 다 할게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어요. 일을 시키면 덜 신경 쓰일까? 마당에 장작이 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크기별로 분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돌쇠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선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어요. 돌쇠는 장작을 하나하나 살피며 분류했습니다.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꼼꼼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했죠.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다 했어요. 고생했어요. 미선이 물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돌쇠가 물을 마셨습니다. 일하니까 좋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쓸모 있다는 말을 하다니. 웃긴 일이었죠. 선생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 언제쯤 돌아올까요? 모르죠. 미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군요. 돌쇠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기억 돌아오는 게 무서워요. 돌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거든요. 돌쇠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랑 지내는 게요. 기억 돌아오면 돌아가야 하잖아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소리죠? 돌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도 없는 주제에 당신한테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있을 거예요. 일도 있을 테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럴까요? 돌쇠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전 행복했을까요? 미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강석현이 행복했을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미래도 밝았는데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야죠. 그렇긴 한데 돌쇠가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기억 속 느낌이요. 뭔가 차갑고 무거워요.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차갑고 무겁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강석현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기분 탓일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돌쇠가 미선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행복하세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여기서요.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원수와 한 집에 사는데 나쁘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패만 끼치는 줄 알았어요.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계속 일을 도왔어요. 마당 청소, 빨래 널기, 창문 닦기. 시키는 대로 다 했죠.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미선이 저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 또 마주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돌쇠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그를 몰래 관찰했어요. 밥 먹는 모습, 숟가락 쥐는 법, 젓가락질, 품이 있네.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상류층이었어. 하지만 겸손했어요. 반찬 투정도 없었고 감사하다는 말도 빼먹지 않았죠. 선생님, 돌쇠가 불렀습니다. 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기억 안 돌아오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일도 도와드리고요. 안 돼요. 왜요? 당신은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여기가 좋은데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되면 생각 달라질 거예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드세요. 피곤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안 돼. 미선이 생각했습니다. 동요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강석현이야. 내 원수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혼란스러웠어요. 사흘 동안 본 돌쇠는 순수했어요. 착했고 성실했고 감사할 줄 알았죠. 연기일까? 미선이 의심했습니다. 아니면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걸까? 알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혼자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피곤하시니까 제가 해야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뭐야? 복잡한 감정이었죠. 증오와 동정, 분노와 연민,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만 더. 미선이 다짐했습니다. 기억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나. 그럼 보내는 거야.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자신이 어떤 기분일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미선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제 기억이 돌아올까? 그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상처도 아물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미선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일했어요. 미선은 여전히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최소한의 대화만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돌쇠가 계속 말을 걸었으니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점심 뭐 드실래요? 선생님, 날씨 좋네요. 순수한 질문들이었어요. 악이 없는 미소였죠. 미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수요일 아침 마을 할머니들이 왔어요. 진료일이었죠. 김복순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 박금순 할머니. 세 분이 오셨습니다. 미선아, 환자 아직 있나?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오래 있네. 이 할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처녀 집에 남자가. 환자예요, 할머니. 미선이 웃었습니다. 진찰실로 모셨어요. 돌쇠가 환자들을 안내했죠. 의자를 빼드리고 가방을 받아들고 물도 떠다 드렸어요. 아이고, 착하네. 박할머니가 돌쇠 손을 잡았습니다. 이 청년 미선이가 잘 만났어. 할머니. 미선이 민망해했습니다. 뭐가 민망해? 좋은 사람이잖아. 김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 어디서 봤는데? 미선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TV에서 봤을 거예요. 미선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뉴스에 실종자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낯익구만.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 미선이 혼자 살기 외로웠을 텐데. 기억 돌아와도 여기 남으면 좋겠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나는데. 점심시간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들 다들 좋으세요. 돌쇠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마을 분들이 다정해요. 선생님도요. 돌쇠가 미선을 봤습니다.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의사니까요. 아니에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잖아요. 할머니 손 잡아드리고 약 먹는 법도 3번이나 설명해 주시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죠. 선생님. 돌쇠가 또 불렀습니다.
왜요? 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환자들 안내하고 청소하고 선생님 일 도와드리는 거요.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쓸모있다고 느꼈어요. 기억 돌아와도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미선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 먹어요.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갔어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왜 이렇게 힘들지?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창밖을 봤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들어왔죠.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누구지? 차 문이 열렸어요. 6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양복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선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만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석현 의원님 계십니까? 미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마을 이장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윤만식이 설명했습니다. 의원님과 비슷한 분이 계시다고요.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윤만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박한 집이었죠. 의원님은 어디 계십니까? 밖에 있어요. 부를게요. 미선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쇠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돌쇠, 미선이 불렀습니다. 네. 돌쇠가 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 오셨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서요. 저요? 돌쇠가 놀랐습니다. 누가요? 안으로 들어가 봐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윤만식이 돌쇠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의원님. 윤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원님, 저예요. 윤만식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아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윤만식이 다가갔습니다. 30년을 모셨습니다. 지역 사무소장 윤만식입니다. 30년. 돌쇠가 그를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윤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앉으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미선이 사고 경위를 설명했죠. 기억상실. 일주일째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셨군요. 윤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나라가 찾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구해주셨군요. 의사니까요. 미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만식이 미선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선생님 성함이? 박미선입니다. 윤만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미선, 그 박미선 선생님이십니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윤만식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아세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는 사이예요? 윤만식이 망설였어요. 미선을 봤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게요. 아닙니다. 윤만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님, 윤만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죠. 서울. 돌쇠가 불안해했습니다. 가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윤만식이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십니다. 중요한 분이세요. 하지만 전 기억이 없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도 못할 텐데. 괜찮습니다. 윤만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돌쇠는 미선을 봤어요.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죠.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최소 며칠은요. 하지만 선생님, 윤만식이 난감해했습니다. 환자예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기억 상실이 악화될 수 있어요. 윤만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흘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윤만식이 일어섰습니다. 돌쇠에게 깊은 절을 했어요. 의원님,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일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돌쇠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지만요. 윤만식이 나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요.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미선을 봤어요. 선생님, 윤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원님, 많이 변하셨네요. 윤만식이 덧붙였습니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돌쇠와 미선만 남았어요. 선생님, 돌쇠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정말 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후에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여기가 좋은데. 돌쇠가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곁이 좋은데.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돌아오면 알 거예요. 미선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돌쇠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죠. 윤만식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요. 사흘 후, 떠나야 하는 날, 돌아가야 하는 곳.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았으니까요. 미선이 있는 이곳이요. 미선은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 강석현이 떠나는 날, 끝나는 날, 그래야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요? 내가 왜 이래? 미선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 이 이상한 동거가, 이 복잡한 감정이 모두 끝날 거예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 남은 시간이었죠. 사흘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틀 반이었어요. 내일 오전이면 윤만식이 오기로 했죠. 강석현을 데려가러요.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두부조림.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죠. 마지막이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죠. 선생님, 돌쇠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행복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고요. 돌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하는 법도 배웠고
사람들 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환자니까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이상이었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특별한 분이에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냥 의사와 환자 관계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돌쇠가 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선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만 먹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돌쇠가 설거지를 했어요. 마지막 설거지였죠.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다 했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TV를 켰죠. 7시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실종됐던 강석현 의원, 내일 서울 복귀 예정. 화면에 국회의사당이 나왔어요. 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었죠. 돌쇠가 화면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어요.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강석현입니다. 사무실, 책상이 명패, 국회의원 강석현, 회의실의 사람들, 강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는 자신, 나는 강석현이다. 비서들의 목소리, 의원님 일정입니다. 의원님 서명해 주십시오. 연설, 박수 소리, 연이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병원 복도에서 흰 가운 입은 여자가 앞을 막아섰어요. 강 의원님, 그 얼굴은 맙소사. 지금 옆에 앉아있는 미선이었어요. 의원님 수술 일정 조정건. 안 됩니다. 차갑게 대답하는 자신. 병원장한테 말하겠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서 가는 뒷모습. 법정, 판사, 피고인 박미선. 무표정한 얼굴로 방청석에 앉은 자신. 아, 돌쇠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돌쇠 씨. 미선이 달려갔습니다. 제 이름, 강석현. 돌쇠가 신음했습니다. 저, 강석현이에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이었어요. 돌쇠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조금씩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단편적이지만 선명했죠. 사무실, 회의, 연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선을 봤어요. 병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선생님 봤어요. 미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흰 가운 입고 제 앞을 막아섰어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수술 일정.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돌쇠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법정. 법정이 보여요.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돌쇠가 그녀를 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왜 선생님이 제 기억 속에 있죠? 미선은 일어섰어요. 뒤로 물러섰죠. 선생님. 돌쇠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 있죠?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제 기억에 선생님이 있어요. 분명히. 미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네. 언제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4년 전.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요. 돌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외과 과장이었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환자였죠. 환자.
돌쇠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일정 특혜를 요구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죠. 대기 환자가 120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미선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날 고소했어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명예훼손. 미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6개월 재판 끝에 패소했죠. 제가 고소를. 돌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세상에.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환자들은 떠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죠. 돌쇠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저 때문이었어요? 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왜? 돌쇠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거절하는 사람을 짓밟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차갑고 오만하고 타인의 고통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정 장면이 떠올랐죠.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자신. 승소 판결 듣고 그냥 나가던 모습. 그런데 돌쇠가 미선을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날 살렸어요?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알았잖아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나중에라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돌봐주셨어요? 몰랐으니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 못했어요. 응급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환자였어요. 나중엔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TV 보고 알았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왜 계속 여기 있게 했어요?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환자니까요. 아니에요. 돌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만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도 혼란스러웠죠? 원수를 살렸으니까. 증오하는 사람을 돌봤으니까.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돌봐주셨어요.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밥도 해주시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나가요. 미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돌쇠는 얼어붙었어요. 당신 때문에.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마다 악몽 꿨어요. 법정 꿈, 판사가 판결문 읽는 꿈, 병원에서 쫓겨나는 꿈. 미선이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눈 피하는 꿈, 환자들이 떠나는 꿈. 선생님, 당신은. 미선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법정에서 나가면서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돌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행복한 척해요? 웃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죄송해요. 돌쇠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4년. 4년이 사과로 돌아와요? 알아요. 돌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럼 나가요. 미선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선생님, 돌쇠가 간청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보상? 미선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15년 경력이 보상으로 돌아와요? 동료들이? 환자들이? 나가요. 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윤 사무소장 올 거예요. 그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미선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어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선을 마지막으로 봤죠.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서 있었죠. 돌쇠? 아니, 강석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 억눌렀던 분노, 모두 쏟아졌어요. 밖에서는 강석현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내가 그런 짓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 미선을 무시하고 지나치던 모습, 고소장에 서명하던 순간, 법정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자신, 괴물이었어. 강석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괴물이었어.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산 너머 집 불빛이 꺼졌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혼자였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환자를 보고 저녁에 혼자 TV를 보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설거지하며 콧노래 부르는 소리도 없었죠.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도. 미선은 그 목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바보 같은. 미선이 스스로를 탓했어요. 원수를 그리워하다니.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진료일이었죠. 할머니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1시가 되자 박만식 이장이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선아.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장님. 안 좋은 소식이야. 이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건소 폐쇄 통보가 왔어. 네. 미선이 놀랐습니다. 군청에서 보낸 거야.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상간 지역 보건소를 통폐합한대. 우리 마을 보건소가 폐쇄 대상이야.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차로 2시간 가야 하는 읍내 병원 가야지 뭐.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가겠어.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봤죠. 보건소 폐쇄 예정 3개월 후. 이장님, 미선이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군의회에 진정서 넣어봤어.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예산 문제라니까 어렵대. 국회까지 가야 한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미선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제가 해볼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뭘? 국회든 어디든 가볼게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치료 못하게 둘 순 없어요. 미선아. 이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니? 그래도 해봐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서울을 오가며 군의회, 도의회, 보건복지부를 찾아다녔어요. 진정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호소했죠. 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합니다. 미선은 지쳐갔어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순 없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장님이었습니다. 미선아, 내일 마을 회관에서 회의 있어. 와줄래? 네, 이장님.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이었어요.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50명쯤 됐습니다. 이장이 앞에 섰어요. 여러분, 보건소 폐쇄까지 2달 남았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애써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어요. 국회에 청원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 네.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니까요. 근데 미선아,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미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석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강석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낯익은데? 이장이 놀랐습니다. 강 의원님? 윤 사무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마을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왔어요? 강석현이 미선을 봤습니다. 2개월 만이었죠. 도우러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선생님, 강석현이 다가왔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부탁입니다. 강석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분만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장이 끼어들었죠. 미선아, 일단 드러나 보자. 미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석현이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강석현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2달 전에 이 마을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박미선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죠. 주민들이 미선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전에 선생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망쳤죠. 미선은 고개를 돌렸어요. 2개월 동안 서울에서 생각했습니다. 강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윤 사무소장님께 이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석현이 주민들을 봤습니다. 보건소가 폐쇄된다고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의원님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네. 강석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주민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강석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고요. 미선이 강석현을 봤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강석현이 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선생님께, 그리고 이 마을에요. 속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강석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의원님 도움 받는 게 어떻겠니? 주민들 생각하면. 미선은 갈등했어요. 강석현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떡해요? 알겠어요. 미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선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끝나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강석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이었습니다. 미선과 강석현은 국회를 찾아다녔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강석현이 설명했습니다. 상간 마을 보건소 예산 3억만 추가하면 됩니다. 강 의원,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산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다른 항목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강석현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차기 대선 포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석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이 중요합니다. 미선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강석현은 쉬지 않고 움직였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자료를 만들고. 피곤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쉬어야죠. 시간이 없어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예산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날이었어요. 강석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상간 마을 보건소 예산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20페이지 분량이었죠. 현황, 문제점, 해결책, 예산안.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현재 전국 37개 상간 마을이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강석현이 설명했습니다. 3억만 추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야당 의원들이 공격했죠. 예산 낭비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강석현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으로요. 3시간의 회의 끝에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재석 15명 중 찬성 12명.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강석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미선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통과됐어요. 미선도 안도했어요. 정말요? 네. 강석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건소 유지됩니다. 의사 파견 예산도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미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한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강석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죠. 국회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강석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 결정한 게 있어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정치 그만두기로 했어요. 강석현이 노을을 봤습니다. 미선이 놀라 그를 봤어요. 뭐라고요? 의원직 사퇴할 겁니다. 강석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 열 거예요. 왜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2달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권력이 아니었어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돕는 거였어요. 진짜로요. 가식 없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강석현이 미선을 봤습니다. 산 너머 마을로요.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보건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청소라도 하고 환자들 안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나한테 미선이 말했습니다. 조건 있었잖아요. 끝나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알아요. 강석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 거예요. 선생님 눈에 안 띄게 있을게요. 멀리서요. 그냥 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속죄하면서요. 평생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2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진심인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의 강석현이 아니라는 것.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의 새 보건소가 문을 열었어요. 예쁜 2층 건물이었죠. 1층은 진료실, 2층은 휴게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현판식 날이었어요. 마을 주민 100명이 모였죠. 이장님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산 너머 보건소 개소를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이었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 보건소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들이 소리쳤어요. 미선아, 고생 많았다. 우리 의사 선생님. 미선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미선이 옆을 봤습니다. 여기 한 분 더 소개할게요. 강석현이 나왔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깎았죠.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현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보건소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국회의원 아니었어? 그만뒀대요. 다른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남기로 했대요. 왜? 미선이 때문이래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미선은 얼굴이 빨개졌죠. 개소식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보건소를 구경했어요. 새 의료 장비들, 깨끗한 침대들, 약국. 와, 완전 병원 같네.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미선은 1층 진료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았죠.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라벤더 밭도 보였어요.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강석현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녹차요. 고마워요. 미선이 받아들었습니다. 첫날인데 피곤하시죠? 강석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어디 건가요? 제가 직접 우렸어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온도 맞추고 시간 재고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많이 달라졌네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1년이면 사람 바뀌죠. 강석현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후회 안 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둔 거요. 아니요. 강석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왜요? 진짜니까요. 강석현이 미선을 봤습니다. 국회에서는 다 가짜였어요. 가짜 미소, 가짜 약속, 가짜 관계. 근데 여기는 진짜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를 마셨죠. 선생님, 강석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강석현이 안도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매일 걱정돼요. 왜요? 선생님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강석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를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 밤, 비 맞으며 마당에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죠. 많이 달라졌어요. 오만한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간호조무사였죠. 쉬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일찍 퇴근해도 돼요. 아니요. 강석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일 많아요. 약품 정리하고 침대 시트 갈고 청소도 해야 하고 내일 해도 되는데요. 오늘 하고 싶어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일하는 게 좋거든요. 미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저녁 7시 보건소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과 강석현이 함께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제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현이 놀랐어요. 정말요?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만이네요. 가도 괜찮아요? 강석현이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 너머 집으로 갔어요. 1년 만에 강석현이 다시 들어서는 집이었죠. 그대로네요. 강석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바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선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1년 전에 자주 먹던 메뉴였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1년 전처럼요. 잘 먹겠습니다. 강석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선생님 손맛이에요. 1년 만인데 기억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었으니까요. 과장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강석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고급 레스토랑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미선은 밥을 먹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선생님, 강석현이 불렀습니다. 네, 물어봐도 돼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뭔데요? 저에 대해서 강석현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1년 전에는 강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증오하셨잖아요. 당연히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90%는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강석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10%는 아직 아파요. 당연하죠. 강석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90%면 미선이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강석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밥 먹다 코 빠지겠어요. 강석현이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강석현이 씻고 미선이 닦고 선생님, 강석현이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랑 산책 좀 할래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두 사람은 집 뒤 라벤더 밭으로 갔어요. 보라색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향기가 코를 간지렸어요. 예쁘네요. 강석현이 감탄했습니다. 제가 심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4년 전에요. 병원 그만두고 여기 왔을 때 힘들었겠어요. 네. 미선이 꽃을 만졌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라벤더 보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꽃 보면 마음이 좀 진정됐어요. 라벤더가 치유의 꽃이래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그럼 잘 골랐네요. 두 사람은 라벤더 밭 가운데 섰어요. 바람이 불었죠. 꽃들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강석현이 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요? 1년 동안 강석현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만 했어요.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생각. 강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선생님 생각. 밤에 자면서도 선생님 생각. 처음엔 속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좋아해서요. 강석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해서요.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 선생님 사랑해요. 강석현이 고백했습니다. 기억 잃었을 때부터요.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선생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저 같은 사람이. 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선생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선생님 인생 망친 사람인데.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벤더를 봤죠.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강석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거절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더 진해졌어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강석현이 미선을 봤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미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년 동안요. 정말요? 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너무 조용했어요. 싫었어요. 강석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가 그리웠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콧노래 부르는 소리도요. 마당에서 장작 패는 소리도요. 선생님, 처음엔 부정했어요.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그리워할 리 없다고.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강석현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선생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벤더 밭 한가운데서요. 뭐해요?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강석현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열었죠. 안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수수한 은반지였어요. 평생 선생님 곁에서 속죄하게 해주세요. 강석현이 말했습니다. 평생 선생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강석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한테 청혼할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바보. 미선이 작게 말했습니다. 네, 자격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미선이 울었습니다. 비겁하게, 죄송해요. 강석현도 울었습니다. 일어나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석현이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죠. 반지. 미선이 말했습니다. 끼워줘요. 강석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빨리 안 해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석현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어요. 미선의 약지에 끼웠죠. 딱 맞았습니다. 예쁘네요. 미선이 반지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더 예쁘세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촌스러워. 미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라벤더 밭 한가운데서요. 선생님, 강석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아도 돼요? 미선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강석현이 미선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부서질까 봐요. 미선도 그를 안았어요. 4년간의 분노, 1년간의 그리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고마워요. 강석현이 속삭였습니다. 살려주셔서요. 용서해 주셔서요. 천천히 갚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평생 걸려서요. 네. 강석현이 대답했습니다. 평생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렸죠. 4년 전 원수였던 두 사람.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기억을 잃어야 진짜 자신을 찾았어요. 권력을 내려놓아야 진짜 행복을 얻었죠. 1년 후, 산 너머 보건소는 마을의 자랑이 됐어요. 박미선 원장과 강석현 간호조무사. 두 사람은 매일 주민들을 돌봤죠.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미선아, 석현아, 우리 손주 같아. 어느 봄날 저녁 보건소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집 가요. 미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석현이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라벤더 밭을 지나 집으로 걸어갔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보, 강석현이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강석현이 웃었습니다. 나도요. 미선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가능했어요. 사랑도요. 미선은 원수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강석현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증오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한결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 되실 거예요. 이번 사연 미선과 석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